네, 시사계의 넘버원들과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시사 넘버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 전해주는 개그맨이죠.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반년이 훌쩍 지나가서 네, 기분이 좀 남다르신가요? 7월 7자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7자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게 덥네요. 일단 너무 8자 더워서. 보면 더 덥겠죠. 네. 네. 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두 분이 주목한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한 주를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은 MC 장원 씨부터 먼저 네. 해보죠. 먼저 준비한 소리를 들어볼까요? 원래 피자 미디움 사이즈가 원래 한 네. 2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나요? 아니요, 6조각 나가고 있습니다. 6조각이요? 네, 근데 저 4조각밖에 안 왔어요. 4조각이요? 6조각 네네. 나가는 건데. 그리고 치킨, 이거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치킨도 좀 누가 베어 물다 온 건지 아니면 이걸 좀 누가 네. 먹던 거를 쓴 건지, 예, 한 조각 베어 물어서 왔더라고요. 한 조각 베어 물었다고요? 네네네. 네, MC 장원 씨. 네. 먼저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구독자 134만 명에 이르는 인기 유튜버 송대익 씨가 지난 28일에 이 배달 음식이 도착을 했는데 네. 누가 내용물을 먹었다면서 이 먹다 만 듯한 치킨과 이 두 조각이 모자란 피자를 보여주는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영상이 조작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다른 유튜버가 그 해당 지역에 팩트 체크를 해보니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적하는 이 저격 영상을 올린 것인데요. 결국 지난 1일 송대익 씨가 이 영상이 조작이었으며 해당 브랜드에 죄송하다며 사과 영상을 또 이후에 올린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곧 돈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다 보니 이게 팩트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조작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명백한 거고 특정 기업에는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근 기자? 뭐 굉장히 이것도 문제인데 근데 네. 이분들이 뭐 보통 이제 행동 패턴이 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된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고의로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한 다음에 네. 또 사과 방송을 또 만들어요, 거기서. 그 이후에 사과 방송을 할 때는 뭐 나름 뭐 갇혀 있고 뭐 격식도 갖춰서 사과를 하긴 합니다만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유튜브 수익으로 이제 돌아가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사과를 할 일을 왜 만들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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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이 자신을 틱장에 일명 이 뚜렛 증후군이라고 밝히고 네네. 활동을 했던 아임 뚜렛은 순식간에 유튜브 인기 스타로 떠올랐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네네. 각종 커뮤니티에서 아임 뚜렛이 틱장애를 연기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네. 10개월 전만 해도 래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고요. 이 영상마다 틱 행동 횟수와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본인이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갑수 목장이라는 유튜버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수의대생이었던 이 갑수 목장이 유기동물을 키우면서 천사 수의대생이라는 수식어로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네. 이 유기동물인 줄 알았던 이 동물들이 펫샵에서 구매한 동물이었고 심지어 이 영상 촬영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난 겁니다. 네네. 측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양이를 던지기도 하고 또 강아지가 변을 보는 게 너무 싫다면서 냄새 난다면서 지속해서 굶긴 정황까지도 폭로가 됐죠. 결국 본인도 모두 인정하고 영상을 모두 삭제한 후에 종적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튜버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뭐 재미로 한다지만 네. 이런 조작 방송 때문에 피해를 보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업체, 사람들 가만히 있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송대익 씨의 조작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 피자나라 치킨공주 네네. 운영사인 리치빔 측은 경찰에 고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 방송이 나간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대상으로도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송에 나가도 네. 이 사업자인 유튜브 측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유튜브는 구글에서 만드는 것이고 네네. 미국 회사니까요. 네네. 우리나라 법조항으로 처벌 근거가 좀 미약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요원한 상태이고요. 그 이제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는 영상물의 이 퀄리티에 대해서는 이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유튜브의 이 성격 자체가 사실 광고 플랫폼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에는 광고를 더 많이 붙이게 되고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서 광고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영상 찾는 정도의 심의만 하고 있는 것이 네네. 현실입니다. 그 유튜브 방송을 두 분 하시나요, 혹시? 네, 뭐 저는 제가 제작을 하진 않고 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 정상 네. 기자도 출연하는 거예요? 네, 저도 남이 만든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숟가락 출연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둘이. 사실 유튜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문제 네.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뭐 굳이 따지자면 네. 저는 이제 월급쟁이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팩트만 전달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종종 MSG 치는 모습을 목격하긴 했는데 그건 제 일에만, 네. 저희 개인적인 일에만 네. MSG를 좀 치고 재미로 그러는 것 정도는 하지만 법을 지키는 내에서. 안에서 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던가 아니면은 뭐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네. 내용은 절대 저는 과장하거나 네. 지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하여튼 이런 좀 비정치적인 분야의 유튜버들도 뭐 이런 일이 있긴 한데 이 네. 정치적인 분야의 유튜버들도 이렇게 계속 후원금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후원금이 네네. 들어오다 보니까 더 강하고 더 센 걸로만 컨텐츠를 준비를 하는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사회에 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편은 들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네.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구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글로벌한 플랫폼이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는 그 이른바 이제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인가요? 아, 그 네. 네네.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로 이제 포착이 된 건데 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뭐 처벌을 하겠다라고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빌어서 좀 생각해 규제가? 보면은 네.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한 좀 뭐랄까요? 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규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네. 뭐 의견을 말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수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요즘 유튜브 보면은 팩트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상근 기자가 주목한 이슈 차례인데요. 관련 컷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도 없이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그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순재 씨와 그 소속사가 스스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순재 씨는 오늘 오후 저희 취재진에게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행처럼 여겨왔던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순재 씨와 뭐 원로 배우시죠. 네, 그리고 매니저 사이에 있었던 어떤 논란인데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일은 지난달 29일에 SBS 보도로 알려졌는데 네. 이한 원로 배우의 매니저가 이 배우 가족들의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머슴 같은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매니저는 그러면서 이 원로 배우 본인과 가족들이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은 후에 2개월 만에 부당해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로 배우가 바로 이순재 씨인 사실이 드러났고요. 네. 그 이순재 씨는 곧 입장을 밝혀서 이 논란이 제기된 거의 대부분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배우자분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었고 또 뭐 고된 노동 환경에 비해서 4대 보험 없이 월급이 한 180만 원 정도였다는 거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거 뭐 모두 이제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 주장이 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라는 것이 이순재 씨 측의 이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순재 씨 측에서는 어떤 그래도 뭐 각자의 논리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순재 씨 측은 좀 더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 못해서 뭐 그 점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네, 같다. 뭐 네네. 이로 인해서 뭐 그 로드 매니저가 상처를 받았다면 굉장히 좀 미안하고 또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뭐 사적인 일을 부탁한 적은 있지만 그게 이제 그 머슴살이라거나 이 갑질로 표현하는 것은 좀 좀 실체에 지나치다. 비해서 많이 과장됐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제 관련 기사 보니까 소위 갑질을 고발한 매니저에 대한 비난도 꽤 있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 이순재 씨 측이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집안일을 부탁을 했다 이렇게 2달 사이에 한 네, 3번 정도.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아니 뭐 매니저가 뭐 2달 동안 한 3번 정도 뭐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지 뭐 그걸 또 뭐 갑질이라고 여론전을 벌이냐 그리고 이게 뭐 근로계약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소속사에게 얘기를 할 일이지 그 네. 이순재 씨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상황이 안 맞다 좀 이런 주장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MC 장원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게 네. 양측 간에 둘만 아는 일이어서 네. 제3자가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게 갑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부탁으로 네네.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순재 씨가 갑질을 했다 아니면 매니저가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뭐라 그럴까요?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워낙 네네. 많은 시간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그렇죠. 감정이 상할 일도 많고 그리고 오해가 생길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니저를 안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매니저랑 활동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이제 개그맨이어서 팀을 같이 관리해 주는 매니저는 있었는데 개인 네. 매니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군요. 혹시 뭐 이제 큰 행사를 가게 될 일이 있으면 매니저가 좀 있는 게 네.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차로 운전하고 가서 뒤로 내리고 갈 때는 뒤로 타서 제가 운전하고 나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매니저와 마찰, 인간적인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서 뭐 사실 금전적인 문제가 끼어들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가 끼어들기도 하고요. 예상할 수 있는 문제만 해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매니저를 고용해서 함께 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식구들끼리도 뭐 맨날 싸우는데 네. 이렇게 또 만나면 가족이랑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사실 매니저는 또 제2의 가족이거든요. 제2의 가족처럼 되니까. 네. 네. 뭐 정상 기자는 매니저가 특별히 없으시죠? 매니저를 쓰면 제가 남는 돈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네, 절대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MC 장원 씨 차례인데요. 역시 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IPO 시장의 빅스타로 꼽힌 SK바이오팜이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시초가는 최상단인 공모가의 200% 9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장 직후 곧장 상한가로 직행해 12만 7천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종가도 12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상장 첫날 16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네, MC 장원 씨도 주식 조금 네. 하시잖아요. 저도 진짜 조금. 네. 네. 저는 뭐 개미도 아니고 슈퍼 개미도 아니고 네. 거의 뭐 플랑크톤 수준의 네, 금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민망한 정도의 수준으로 네. 어쨌든 뭔가는 하고 있다. 네. 수익률은 난 모르겠다. 네. SK바이오팜 공모주금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네. 지난 방송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제 인생에 유행은 없다라는 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보도 들었지만 네. 차마 이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엄두를 예. 못 내는.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네. SK바이오팜. 일단 이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중추신경계 분야, 특히 뇌전증 분야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글로벌 제약 회사입니다. 2011년에 설립이 됐고요. 2020년 7월 2일 코스피에 정식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모주를 모집을 했는데요. 이 4개의 증권사를 통해서 이 공모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증권사마다 배당 주식이 달라서 이 당첨될 확률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충 320대 1이 넘었다고 합니다. 320대 1.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첨이 된다고 해도 1억 예치금 넣어봐야 13주 정도 배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될 확률은 이 소액 투자자들은 크게 높지 않았다. 그 자체가 굉장히 높은 네. 경쟁률. 그런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네. 5년 만에 따상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이 따상이 뭔가요? 네. 이 따상이 네. 상장 첫날 이 공모 가격, 이 시작 가격에서 배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배까지 오른 상태에서 다시 30% 상한가를 칠 때 이 따상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SK 바이오팜이 바로 이 따상 조건에 부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겠네요. 예. 이거 오를 수 있을 만큼 네. 최대한 최대한 오른 네, 거죠. 최대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이렇게 올랐다. 올랐다는 네. 거. 네.
정상근 기자,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아, 네. 엄청나게 몰리는데 혹시 주식 하십니까? 저는 주식은 안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개미 투자자분들만 네, 여기에 이제 한 31조 원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30억 네. 9천, 네. 30조 9천억 원 정도가 몰렸다고 네. 하는데, 네. 세상에 돈이 이렇게 많이 돌고 있었네요. 네. 그것도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그렇게 네. 많았다라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네, 나만 모르는 돈의 실체들. 네. 네. 근데 이 SK 바이오팜이 상장되면서 이 네. 회사 직원들이 뭐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돈을 얼마나 벌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네. 네. 너무 배가 아프셔서 이 얘기까지 드리면 지금 채널이 라디오 채널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네, 조심스럽게 네, 우리. 금방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들어주십시오. 네. 네. 이 SK 바이오팜의 임원이 6명이고요. 직원이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임직원 1인당 평균 배정 분량이 1만 1,820주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계산 후에 따져보면 1인당 9억 2,196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배정 네. 물량에 따라 이제 10억 이상, 직급이 좀 높을수록 좀 더 많은 배당을 받았을 테니까 1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배 아파만 할 필요는 없는 게 네. 아직은 현금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1년 동안의 이 보호 예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금화할 수 없고 매도를 하더라도 1년 뒤에 해야 됩니다. 근데 당장 현금화하고 싶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얘기 들으니까 네, 화장실 갈 뻔했는데 좀 가라앉으시죠. 좀 가라앉네요. 네. 그러니까 1년 뒤에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오를 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듣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정상근 기자가 준비한 이슈가 무엇인지 준비한 소리 먼저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난 서복해. 유나라는 여기서는 지금 술을 먹고 노래방에 왔습니다. 압구정 노래방에 왔습니다. 노래 보면 안 돼? 마스크를 잘 끼고 왔어요? 마스크. 네. 두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한 거네요, 정상근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이효리 씨 그리고 소녀시대의 유나 씨 이렇게 두 분이 가서 이렇게 노래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네. 술을 마시고 압구정 노래방에 왔다라면서 좀 듀엣으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또 SNS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이 좀 지적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 좀 노래방 가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에 이제 이효리 씨가 뭐 노래방 오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을 종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선이 엇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래방은 그래서 뭐 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가도 안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가도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근데 최근에 이 노래방을 통해서 이제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노래방이 어쨌든 현재 이 코로나19 시대의 고위험 시설로 지금 정부가 분류를 해놨고 이에 따라서 노래방이든 코인 노래방이든 들어가려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가 담긴 이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어쨌든 곧바로 사과를 했는데 사과의 어떤 진정성은 뭐 어떻습니까? 네, 뭐 두 보시죠. 사람 다 네, 입장문을 냈는데요. 각자 이효리 씨, 냈군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효리 씨는 어제 오전에 그 뭐 조심해야 되는 시국에 좀 맞지 않은 행동을 한 점 뭐 깊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또 너무 들떠서 생각이 깊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윤아 씨도 이 경솔한 행동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에 이 생각과 판단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실제 노래방은 뭐 법적으로 규제를 받거나 가지 말라고 공고가 내려진 것은 없지만 이제 네네.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노래방마다 또 사랑이 다르니까 그걸 지켜보시는 이 일반 시민분들도 조금 의견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은 그리고 갈리는 실제로 것 같아요. 뭘 네.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정서법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이제 공인 취급을 받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또 특정 지역에서 많은 이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에 노래방에 가서 고위험군으로 여겨지는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약간 노래를 부르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정서적으로 불편했던 것 정서적으로.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은 특히 지역 감염 발생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네네. 네, 그 전체적으로 한 63명이 증가를 했는데 해외 확진자가 11명이니까 지역사회 확진자가 52명이죠.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50명 미만이고 이 2단계가 이제 50명부터 100명까지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2단계로 올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 이것이 뭐 어느 기간 동안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어서 일단 정부는 좀 더 지켜본다라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옷을 네. 의도하지 않게 약간 세트로 네. 입으셨는데 네, 두 분 네. 좋아 보인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뭐가 좋아 보이는 거죠? 뜻하지 않게 이제 약간 가로 세로 커플이 돼가지고요. 네, 예. 세로 가로라고 해주십시오. 네, 세로 가로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